먼저 소개. 네, 안녕하세요. M동물의료센터 원장 정병성입니다. 저는 이나영 원장입니다. 저는 M동물의료센터에서 행동학 진료하고 일반 진료 이렇게 맡고 있고요. 정형외과 수술 같은 경우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고양이 진료하고 고객 상담을 주로 맡고 있고요. 연부조직 수술 쪽은 제가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부 조직이 어떤? 그러니까 뭐 이제 소화 장기부터 시작해서 피부, 아, 네 이런 쪽이죠. 두 분은 어떤 부부시죠? 네. 네. 두 분 부부 수의사가 좀 드문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잠시만요. 네. 놔주세요. 뭐 그런. 네. 부부 수의사들이 좀 드문데 또 부부 수의사들도 같은 공간에서 잘 일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쨌든 끔찍하게. 젊었을 때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런 이야기. 저는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을 나왔는데 보통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1학년 마치면 다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다가 이제 복학을 했더니 이나영 원장님이 편입을 해서 들어오셨어요. 아, 같은 학교시구나. 네, 같은 네. 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원래 대학을 다니면서 동물병원 보호자로 병원을 다니다가 내가 그냥 수의사가 돼서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을 좀 치료를 하면 우리 집 애들 병원비는 안 들겠구나 라는 음흉한 속셈을 품고 수의학과로 다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했더니 막 군대에 갔다 복학한 병원장이 학교에 있었죠. 그래서 봤는데 친구가 되게 괜찮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사람이 일단 좀 무게가 있고, 네. 재미없다는. 네. 재밌는 점 없는데 무게도 있고 해서 제가 확 꼬셨죠. 확 꼬셨는데 교수님들이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공부한다고 다시 학교까지 졸업하고 다시 학교에 들어와서는 공부는 안 하고 웬 연애질이냐 이러면서 원래 전공이 다른 게. 네, 원래 전공은 건대 축산대학교 졸업하고요. 네, 대학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수의학과로 편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 되게 안 하는 편입생이었어요. 원래 편입생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네, 저는 그냥 수의학과에 가서 있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부 안 해서 교수님들이 맨날 너는 공부를 하러 편입을 한 놈인지 놀러 온 놈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원래 편입생하고 현지에 있는 학생하고 사귀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신경 써서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굳이 그것까지 뭐. 그러게요. 근데 수의학과 학생들은 너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죠. 대학생들처럼 이렇게 뭐 적당히 공강 시간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아침 9시에 딱 학교 가면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딱 학교에 있고 하다 보니 네. 너무 그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 같지가 않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보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그러면은 이제 졸업하고? 네, 하셨나요? 졸업하고 각자 인턴 생활을 하다가 인턴 생활을 따로 하신 거예요? 네, 인턴 생활을 어디서 하셨나요? 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강남 쪽에 있는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병원 몇 군데를 거쳤죠. 네, 저는 성남에 있는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했었습니다. 정말. 개업은 인턴 끝나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인턴을 네. 하면서 그쵸, 우리가 인턴이 사실은 학제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1년 정도 나와서 이제 수의사 생활을 하고 결혼을 했죠. 좋았던 점은 우리는 병원에서 병원을 옮기는 과정 중에 쉬게 되잖아요. 일반 회사하고 달라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한 3개월 정도 좀 쉬면서 결혼 생활을 좀 여유롭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병원에서 휴가를 길게 안 주시니까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어서 둘 다 병원을 그만두고 결혼을 했던 그렇죠. 거예요. 백수가 되는 거죠. 백수 상태로 결혼을 한 거죠. 수의사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임금이 되게 높지는 않은데 갈 곳은 많으니까 그렇게 쉬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수의사끼리 결혼하면 장단점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장점은 혼자 병원을 하면 상의할 사람이 없을 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거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떠나서 그냥 항의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혼자 끙끙댄다던가 이런 경우. 또 하나가 이 생활이 일반적인 어떤 직장 생활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시간도 좀 다르고. 그런데 이제 부부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서는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불편한 점은. 단점은 너무 정말 붙어있는 시간이 일단은 길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각자의 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이 일단 단점이기도 하고, 들어오는 수입이 너무 뻔히 다 아니까 비상금 같은 걸 만들기가 어려운 점이 좀 단점이에요. 처음에는, 그리고 우리 둘 다 수의사라서 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수의사가 됐기 때문에 되게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다른 병원에서 막 오늘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할 적에 와 이러면서 얘기를 해보면 서로가 제일 잘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도 안 맞는 부분이 막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약을 쓰고 그냥 여기다 놓으면 되지 이러면 이제 정원장은 아니지, 약은 반드시 있는 자리에 둬야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생각보다 안 맞아서 처음에 병원하고는 병원을 같이 하다가 이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1, 2년 정도는 병원 하면서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병원에서만 보고 집에서 안 보든, 아니면 집에서는 보고 병원에서는 안 보든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되게 싸웠는데, 그거 한 2년 지나면서 서로 안 맞는 거 이렇게 맞추고 나니까 사실은 그 이상 더 이해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동업인데 저희는 깨지지 않는 동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혼하지 않으면 정원이 안 깨진다는 건. 네, 그러게. 그렇죠. 아, 정 원장님보다 지루가 있어요. 얼굴이 정 원장님보다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 카메라를 네. 이렇게 잡아줄게요. 네, 이렇게 잡아주셔야 이렇게 돼요. 잡아주면 얼굴이. 네. 괜찮네요, 이게 화면이. 그러면은 지금 듣기로는 이제 서로 조금 관심 분야가 수의학에 대해서도 다르다 하셨는데, 네. 어떻게 뭐 어떤 쪽에 관심이 좀 더 있으시죠?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이걸 할 때 저희는 뭐 딱히 어떤 거를 더 좋아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동물에 대한 치료를 할 때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의사가 됐다고 했다면, 저는 뭐 대부분의 수의사가 그렇겠지만 점수에 맞춰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 이 M동물의료센터를 하기 전에 이제 마야네 동물병원이라는 병원을 했었어요. 마야네 마야가 이 원장님이 키우던 말라무트라는 큰 개였는데, 그 개를 돌보는 마음으로 보겠다. 그래서 마야네 동물병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병원을 했었죠. 근데 이제 병원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고, 지금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호자분들이 수의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어떤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오기가 좀 두렵다, 약간 사자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슬펐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서울시 수의사회에서 반려동물 행동학을 이제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고 우리가 보호자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일환으로 반려동물 행동학 팀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일본에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일본에 연수를 가서 이제 일본에서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한테 행동학에 대한 걸 배웠는데, 행동학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막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동물이 하는 어떤 몸의 언어, 몸짓 언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잘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 원장님 얘기는 이런 거. 참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적이야. 그것도 그렇고요. 그렇긴 한데 요게 이거 맞아. 말을 길게 했으니까 이게 좀 네. 뭐랄까 편집 포인트가 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얘기가 완전히 알겠습니다. 선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지하신. 네, 아주 그냥 심각하시고 항상.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그냥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니 원래도 고양이를 키우기도 했었고 해서 이제 병원을 그냥 저의 병원 하는 거는 되게 단순하고 음흉한 것 같아요. 우리 고양이를 키우는 김에 치료도 하고 치료를 하다 보니 고양이 손님이 좀 많이 오시면 좋겠고 많이 오시다 보면 병원에 와서 내가 병원 다닐 때 이런 거 되게 불편했는데 우리 고양이 데리고 병원 갔더니 이런 거 되게 신경질 나던데. 그 이야기가 재밌겠다. 네, 이제 부분. 수의사가 되시기 전에 네. 고양이 보호자일 때 어떤 게 불편하고 짜증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네. 좀 보신 분들도 비슷한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 대학생 때부터 저희 이제 개와 고양이를 잠깐만. 집에 제가 고양이 대학생 때부터 전부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항상 개와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솔직히 제가 어릴 때면 거의 한 80년대인데요. 80년대만 해도 동물병원이 또 많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사료를 잘 먹이지도 않았어요. 밥 남은 거 이렇게 적당히 비벼서 주고. 근데 이제 동물병원이라는 데가 생겨서 동물병원을 갔더니 보호자분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말씀을 저도 느꼈어요. 병원이 너무 비싸. 사람 병원은 가면은 몇천 원 안 하는데 동물병원 가면은 너무 비싸고 어디는 갔더니 이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는 가면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불편했고요.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가면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과연 내가 지금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 내가 이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리고 우리 개는 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엄마 나 병원에 갔더니 거기 선생님 되게 잘해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개들은 말을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가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얘를 과연 잘 봐주실까? 선생님이 이제 가끔 예를 들어 병원에 데리고 가면 두고 가세요. 저기 링겔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시면 얘를 병원에 두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키우는 개는 그때 40kg 좀 나가는 말라뮤트였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액 맞고 오후에 데려가세요 이러는데 우리 개는 겁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모르는 선생님들이 붙잡고 혹시 개를 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수액을 맞추는 동안 제가 개를 데리고 밖에 앉아있으면 안 될까요?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 되게 피곤하시죠. 그래서 이제 막 40kg가 되는 개를 데리고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 바깥 로비에 앉아갖고 막 3시간씩 수액 맞추고 오고 막 이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가격이 이거는 다르고 또 이거는 또 다르냐. 밤에 왔는데 왜 이렇게 검사를 잔뜩 하고 결과적으로 뭔지는 모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